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제이입니다. 올해부터 매월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책 일부를 낭독하고 상담 심리사의 관점에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독립출판사 별빛들에서 출판한 오수영 작가의 깨지기 쉬운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작가 오수영이 오랫동안 깨지기 쉬운 마음과 함께하면서 지나온 작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자 생활과 문학, 장면과 시가 있는 정직하고 아름다움을 기록한 에세이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글이 어렵지 않게 읽혀서 공감과 깨달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중 제가 읽으면서 와닿았거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리딩해 보겠습니다. 서문. 너무 착하고 여린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혼자서 몰래 앓는다.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서서히 마음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깨져버린다. 한번 깨져버린 마음을 한 조각씩 주워 담아 다시 이어붙여 볼 수는 있겠지만 한번 깨졌던 흔적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그 사람의 여생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깨지기 쉬운 사람은 어느새 겁쟁이가 되어 모든 관계로부터 뒷걸음질 친다. 깨지기 전에 미리 도망치며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는 자신만의 방으로 숨어들어 문을 걸어 잠근다. 영원히 이곳에서 나가지 않은 사람처럼 함껏 움츠린 채로 창문 밖으로 관계들을 훔쳐보면서 때로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살며시 문을 열어보기도 하지만 어쩐지 바깥은 나와 어울리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이내 용기를 잃고 주저앉는다. 이제는 그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일에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고, 모든 그릇된 일들이 당신이 좀 더 들여다보지 못해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니 이제 더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위해서. 선택의 무게.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생기는 결핍을 다른 상대로부터 채우려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취업 준비생에서 직장인이 되고 이직을 하고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 어울리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기 마련이고 변화된 환경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다. 물론 직업과 환경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온전한 자신의 정체성과 마음, 그리고 인연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환경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어 놓기도 한다. 당장 내게 편안함과 화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혹적인 상품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원히 곁에 머물 것만 같은 재력, 물론 그것들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머물러 줄 수도 있는 것들이다. 결국은 재력만큼 행복을 잡아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한 사람의 삶의 색깔을 좌우하는지도 모른다. 너무 일찍 세상의 속내를 알게 되고 너무 일찍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너무 일찍 낭만과 사랑에 대한 환상을 잃게 되고 그렇게 너무 일찍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세상에 내어주게 되고 무엇을 잃어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삶의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은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선택이란 하나의 선택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에서 비롯된 모든 책임도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 우리가 사랑을 만들었으니 이 사랑은 우리에게 종속되어야만 한다는 말은
계절을 가둬두려는 마음처럼 잔인하다. 흘러가는 강물과 날아가는 바람은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들의 타고난 속성은 정박이 아니라 떠남이다. 물론 흘러가는 것들을 잡아두려는 애달픈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한들 그것은 어쩌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이 넓어야 그 안에서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설령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도 그들은 좀처럼 밖으로 날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유가 방종은 아니듯 집착하지 않는 것과 경계 없이 날아가는 것 사이에는 좁지만 깊숙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는 맑은 날에는 숨어있던 불행의 민낯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일까? 불행이 아닐지라도 슬픔이나 우울 같은 가라앉은 감정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고개를 내밀고 여전히 무탈한 자신의 존재를 알려온다. 맑은 날에는 몰랐거나 모른 척했던 소외된 부분들이 비가 내리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 다가온다. 잘 사는 나라의 휘황찬란한 거리에도 노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거리에 누워 있었다. 세계의 많은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모두가 잘 사는 나라와 도시는 없다는 것이었다. 부자들만의 성 같은 동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소외된 채로 부자들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그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누군가가 맑을 수 있다는 건 다른 누군가가 그 맑음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프게 배워간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외면했던 것일 뿐이다. 쏟아지는 비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초라해진 날이었다. 다시 집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비행을 떠난 날이었다. 사실 타슈켄트 노선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노선으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한국의 3D 업종에 취직을 한 우즈벡의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량의 술과 음식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노동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학습한 한국어로 끊임없이 승무원들을 형 혹은 누나라고 부르며 장난치듯 다양한 요구를 한다고 알려져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현지 승객들의 특별함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들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때부터 진한 노동자의 아우라를 풍기며 등장했고 스스로 학습한 비속어가 다량 섞인 한국어로 승무원들에게 해맑게 인사를 건네왔다. 형, 화장실이 어디야? 형, 나 맥주 다른 걸로 바꿔주면 안 돼? 무례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참아야 할 만큼의 화는 나지 않았다. 그들의 말투와 태도는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눈빛에는 선량함과 천진난만함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을 때 상대방에게서 가장 큰 매력이나 실망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바로 반전을 발견하게 되는 때이다.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서로의 거리는 성큼 좁혀지거나 홀가분하게 멀어진다. 그런데 투박한 말투와 선량한 눈빛이라니 이것은 보통 매력적인 게 아니었다. 다 큰 사내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커다란 신뢰가 되겠지만 그들은 소풍을 나온 유치원생들 같았다. 노동의 환경에서 자주 쓰이는 한국어 정도지만
그것을 응용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투박하지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고, 별것 아닌 요청을 흔쾌히 들어줬을 때는 그렇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앞사람이 손을 들어 나를 부르면 그렇게 했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또 그렇게 따라했다. 하지만 요구사항을 말할 때는 상당히 긴장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아마도 언어의 장벽에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며 얼마나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 힘든 상태로 지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줬다. 비행기가 타슈켄트 공항에 착륙하는 동안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고국 땅의 풍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무사히 착륙하자 그들은 일제히 박수하며 환호했다. 다양한 사건들과 사연들이 많았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마음만은 속수무책으로 따뜻했던 날이었다. 나의 편견은 비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들을 할퀴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박하지만 선량한 표정으로 나의 편견을 외면하고 감싸주었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이상하거나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맑은 영혼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직접 응대해보지 않았다면 나의 협소한 편견이 만들어낸 특이함이라는 괴물을 특별함이라는 선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영원한 산책. 오래전부터 본가에 들를 때마다 나는 엄마와 산책을 나서기 시작했다. 산책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자 아들과의 서먹한 사이를 대화로 자연스레 녹여주는 수단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긴 시간 동안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의 대화는 과거를 짊어지고 현재와 미래에 다다르게 되는데, 자꾸만 세월이 흐를수록 미래보단 과거로 끊임없이 파고든다. 아마도 지나간 시절에 엄마의 건강이 훨씬 더 온전했었고,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엄마의 건강 문제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꺼리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 큰 아들이 엄마와 단둘이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또래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마마보이로 보이기 십상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엄마에게 속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일이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쩐지 엄마가 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는 내가 그녀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어야만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아마도 누구에게나 이런 시기가 불현듯 찾아오는 게 아닐까? 나는 여전히 어른이 될 준비를 마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나의 역할이 완전하게 뒤바뀌게 되는 시기 말이다.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것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의 착각에 불과하고, 다만 막상 다친 뒤에야 서둘러 뒤쫓아 가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나는 서둘러 엄마의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이 되고 싶다. 물론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약해진 한이 있더라도 언제까지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처럼 나를 대하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해줬던 역할을 따라 해보려 한다. 언젠가부터는 엄마와 함께 나서는 오늘의 산책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엄마의 보폭에 맞춰 한없이 여리고 느리게 산책을 하면서도
나는 필사적으로 이 순간을 온몸에 새겨두려 발버둥을 친다. 마주 잡은 두 손과 같이 걷는 이 길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엄마의 작아진 손과 온기와 감촉을 영영 간직하려 더욱 꼭 잡아본다. 어떻게든 이 순간의 기억을 영원히 봉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모든 것을 간직할 수는 없다는 삶의 진리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나는 엄마와의 산책이 좀 더 길어지길,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나란히 이야기를 나누며 오래도록 산책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깃들길 간절히 기도한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지만 아직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 전동성당을 떠올리며 영원한 순간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어떻게든 잡아두려는 애달픈 마음이 비로소 영혼을 끌고 온다.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멀리서 바라보면 결국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행복과 절망을 비롯한 수많은 감정들과 관계와 같은 실체가 분명해 보이는 존재들까지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고 모든 것을 담아갈 수도 없다. 하지만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순간은 조금 더 연장되기도 하고 그저 순간에 그칠 수도 있다. 기필코 잊지 않으려는 방향과 어차피 잊을 것이라는 방향은 같은 길에서 자라난 갈림길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갈림길 앞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 선택의 삶의 생김새를 서서히 완성시켜 나가는 게 아닐까?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말은 슬픔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닌 행복에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말인데 우리는 제멋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마치 슬픈 일만 모두 지나갈 것이고 행복한 일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게 될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다 부질없다는 회의적인 말이 아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을 최대한 붙잡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하거나 혹은 소중하게 될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순간을 뚫어버릴 것처럼 몰두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을 조금이나마 더 연명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저 순간이 부디 영원하길 바란다. 우리에게 희망이 깃들길 바란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유별난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환멸을 느끼며 내 살을 좀먹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위의 구절은 기억에 남는 문장들 중 하나였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 생각하고 그러기에 남들보다 상처를 좀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그저 남들에게 넌 너무 예민해. 너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를 유별나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지난날에 받지 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약하고 연약한 마음을 쉽사리 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마음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닌
남들보다 섬세하게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 책이 제게도 그랬듯이 깨지기 쉬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리딩을 마치겠습니다.